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 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용한 전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집무실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변호사를 만난 사실이 확인돼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김 씨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문 대통령 가족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의혹에 대해 야당은 공직기강 회의를 비판하며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며 조 수석이 물러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이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행거리 내에 있는 지역에서 회담을 열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고려한 언급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끝으로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밤 귀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에서 한 발씩 전진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황사가 섞인 비가 내리다 점차 그치겠습니다. 퇴근길 무렵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겠으며 내일 아침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병대 고용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와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대법관 출신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앞서 구속된 임종원 전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권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어제 YTN이 단독 보도한 김앤장 압수수색 속보입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 측 김앤장 변호사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나 재판 절차를 조율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고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법원과 김앤장의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나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 측을 대리한 김앤장 소속 한모 변호사를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은밀히 접촉해 재판 절차를 조율했다는 겁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집무실 등에서 적어도 3차례 이상 만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임종원 전 차장과도 수시로 접촉해 강제징용 소송 일정을 논의하고 필요한 자료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4년 후배인 한 변호사는 강제징용 소송을 직접 수임하진 않았지만 김앤장 송모팀을 이끌며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한 변호사를 직접 불러 이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YTN은 검찰이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에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앤장 소속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에 영향을 주는 자리에 있어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두 대법관 구속 여부를 지켜본 뒤 소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들어온 속보인데요. 11월 소비자 물가가 2% 상승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2달 연속 2%대 상승인데요.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해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김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재작년 12월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다고 트위터에 유포해서 대통령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을 직권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반발하며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표결도 하지 못한 채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안 설명까지만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국회 본회의가 열린 지 1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점을 끝내 도출하지 못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아 처리 자체가 불발된 겁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당은 야당이 선거법 개정과 연계를 요구하면서 예산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고 일부 야당의 그 선거법과 예산안 연계 전략으로 제대로 심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야가 소소위를 가동하면서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합의 정신을 어긴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한다면은 향후 그나마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예산안 심사 소소위에 많은 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적어도 책임 있는 여당 또 자유한국당도 선거법 문제에 관한 좀 책임 있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이런 가운데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개정 논의도 여야가 공방만 거듭하다 끝났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꿀 건지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 목적 외에 썼을 경우 처벌할 건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여당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지만 지원금을 함부로 갖다 써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또 심지어는 목적의 사용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되지 않으니까 이거를 횡령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야당은 사유재산 침해 우려가 있고 지원금의 애초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이견을 나타냈습니다. 그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도 무조건 그 학교 법인하고 그 유치원 그 교육비하고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조건 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면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이제 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예산안 처리와 유치원 3법 모두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각 당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여야의 정부 예산안 심사는 이른바 4조 원의 세수 결손 대책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어제 오후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4조 원의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로 해놓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4조 원 세수 변동에 대한 부분은 원내대표단 협의로 넘기기로 했던 사안 가운데 하나라며 한국당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서면서 국회 예산심사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야당의 정치적인 말하자면 행위라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이지만 그 사안에 관해서는 아무런 연계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세를 잘못한 행위지 무슨 크게 뇌물을 받아먹거나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에 관해서 다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야당의 정치 공세에 관해서는 저는 전혀 고렵지 않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요새 보도가 가끔 되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매번 책임을 질 겁니까?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 내부가 썩어 들어가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생활적폐청산 대통령께서 외치시고 하는데 청와대 내부는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의 눈에 튀는 적폐라면서 내 눈에 들보는 눈 감아서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청와대 기각문란 회의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지, 귀국 후에 어떤 조치를 내리시는지 국민들과 함께 저와 자유한국당이 지켜보겠습니다. 또 기다리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홍남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홍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데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경제정책에 대한 홍 후보자의 소신을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여당은 업무 추진 의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 문제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와 자녀 교육 등의 목적으로 5차례 위장 전임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다운계약서 논란과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분명히 한 뒤 북미 두 정상이 어디에서 만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이나 정치적인 부담을 고려할 때 동남아 지역이 또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G20 정상회의 뒤 귀국길 전용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는 내년 1, 2월, 장소는 3곳으로 압축해 밝힌 트럼프 대통령. 그 장소가 아시아냐는 질문에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비행기를 뜻하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 에어포스1이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동선을 고려한 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김 위원장의 비행거리와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아시아의 중립지대인 싱가포르가 낙점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싱가포르는 진작에 배제했습니다. It will be similar to the format we had before, most likely a different location. Again, it will be announced pretty soon. 따라서 동남아 중 북한 대사관이 있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몽골 등이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인도네시아는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개최 의지를 피력했고 베트남은 북한의 개혁 개방 모델로 꼽힙니다. 스위스와 스웨덴 등 유럽 제3국은 북한이 김 위원장의 이동 부담 등을 고려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는 이르면 1월 말 관측이 나오지만 북미 협상 속도를 보면 늦춰질 공산이 큽니다. 이 모든 것은 북한이 북미 고위급 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얼마나 빨리 신호를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적표가 계속해서 좋지 않습니다. 지난 3분기에도 한국 경제가 0%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소득 자료를 보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400조 2천억 원으로 2분기보다 0.6% 증가했습니다. 지난 10월 발표한 속보치와 같은 수치로 2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0%대 성장인 겁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성장률은 2%로 9년 만에 가장 낮았고 건설 투자 역시 6.7%가 급감해서 외환 위기가 닥쳤던 1998년 1분기 이후 82분기 만에 가장 나빴습니다.
설비 투자도 4.4% 줄어서 2분기보다는 소폭 개선됐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7.4%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간 소비는 0.5% 늘었고 정부 소비는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1.5%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과학연구위성인 차세대 소형위성 1호를 탑재한 미 민간우주 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이 우주 공간으로 발사됐습니다. 스페이스X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 34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펠컨 9의 블록 5 로켓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이스X의 이번 로켓은 우주 탐사 사상 최초로 3번째 재활용이라는 기록도 세웠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과학연구위성인 차세대 소형위성 1호가 탑재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재신다하던 총리와 정상회담을 연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시기가 연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건 김 위원장의 답방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더 큰 진전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 답방 때 자신이 직접 비핵화 약속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어질 2차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보다 큰 폭의 비핵화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진하고 중재하고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5박 8일간의 올해 마지막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공군이 어제부터 7일까지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실시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공군이 이번 훈련을 통해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조종사의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매년 12월 실시되는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올해 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우리 공군의 단독훈련입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전 영부인이라고 속인 여성에게 거액을 보낸 사실이 확인돼 구설에 올랐는데요. 이 사기범 자녀의 취업까지 챙긴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나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신을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으로 속인 피의자 49살 김모 씨. 지난해 말부터 여러 유력 정치인들에게 연락했고 이 가운데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에게 4억 5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윤 시장이 속아 넘어가자 더 나아가 지인의 자녀를 채용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김 씨는 자신이 1인 2역으로 직접 지인 행세까지 하며 윤 전 시장에게 아들과 딸 취업을 부탁했습니다. 지명에 당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윤 전 시장이 순수해요. 경찰은 윤 전 시장이 김 씨의 딸과 아들을 각각 사립중학교 기간제 교사와 광주광역시 산하기관에 취업시켜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해당 중학교와 기관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피의자 김 씨는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취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윤 전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의료봉사를 가 있는 네팔에서 귀국하는 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도 전 영부인을 사칭한 사기 피의자에게 수억 원을 준 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윤 전 시장 측에 오는 5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목격자인 동료 배우가 가해자는 분명히 존재한다며 진실 규명과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장 씨의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동료 배우 윤모 씨는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선일보 출신 조모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로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윤 씨는 공판 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건 발생 당일 조 씨를 처음 봤고 장 씨가 추행당하는 것을 본 것도 처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전 국군 기무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에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주할 우려도 없다면서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부하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불법 행위를 실행하도록 주도한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정의에 반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과 개인정보를 수집 사찰하게 하고 진보단체 집회계획을 수집해 재향 군인회에 전달토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집단 폐원 결의에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자 한유총이 한 발 물러서며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지회의 이탈 조짐에 대해선 잘못 알려졌다며 분열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유총이 운영 자율권과 시설 사용료 등을 놓고 정부에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정상화 협상단 출범 자리에서 협상 의제로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과 시설 사용료 인정, 합리적인 출구 방안 마련을 제시하고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 추진 내용으로는 하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혁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편성 운영 자율권 확보.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집단 폐원과 관련해 이른바 박용진 3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부 의견을 모아 추후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유총은 내년 신입생 모집을 미루고 있는 사립유치원들이 이번 주말까지는 모집을 시작하도록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서울지회가 박용진 3법이 통과돼도 폐원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변 보호 요청도 서울지회장의 도와달라는 일상적인 발언을 교육청이 오해하고 경찰에 요청한 것이라며 한유총의 내부 분열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유총은 결코 강경파, 온건파, 분열 이 단어 없습니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협상 제안과 관련해 공식 문서를 접수하지 못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조연입니다. 경찰이 의식을 잃은 시민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인천 광교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입니다. 경찰관이 쓰러진 시민의 가슴을 세차게 누르면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마침 부근을 지나던 경찰관이 쓰러진 남성을 발견해 곧바로 응급조치를 한 건데요. 잠시 뒤 이 남성은 의식을 되찾았고 곧이어 도착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요. 지체 없는 응급활동으로 골든아워를 지켜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력시험 채점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영역별 만점자 비율과 등급 컷 등 채점 결과를 공개합니다. 올해 수능에서는 국어와 영어, 수학 나형 등이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돼 국어와 수학 나형은 1등급 컷이 80점대로 내려가고 영어는 원점수 90점 이상인 1등급 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험생들의 성적표는 내일 배부되며 다니고 있는 학교나 시험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대중국 강경파의 손에 맡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을 강하게 압박해서 원하는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시진핑 주석과의 만찬에서 90일간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면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협상을 맡는다고 중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협상파로 알려진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을 상대해온 중국이 깜짝 놀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그동안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더욱 공격적인 관세 부과를 주장한 대중 강경파로 통합니다. 레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중국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we will be monitoring everything. And again, I think
in terms of the scorecards and the monitoring, Ambassador Lighthizer is going to play an absolutely key role. There's nobody better than him in that business. Nobody better.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도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협상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추가로 1조 2천억 달러 이상의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there was a commitment from China that the agreement will include specific dates, specific targets, specific action items. This is not going to be just kicking the can down the road. 미국 언론들은 협상파가 무역전쟁 휴전을 이끌었다면 이제 강경파가 협상을 주도하며 중국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전쟁 해결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월가의 시각이 전해지며 추가 상승을 제한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시장 개방과 수입 확대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수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중요한 공동 인식에 도달했고 향후 중미 관계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 대변인은 이어 다음 단계는 양측이 양국 정상 간 공동 인식에 따라 협상을 지속해서 양국 무역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휴전하기로 하면서 국내 산업계도 한숨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더 큰 무역 전쟁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동안 전해진 미중 양국의 무역 전쟁 휴전 소식에 국내 증시가 먼저 상승세로 반색했습니다. 두 나라 무역 갈등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던 국내 경제가 한숨 돌리게 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계획대로 중국산 수입품 10%에 관세 25%를 부과했다면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31조 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 이는 한 해 중국 수출액의 20%에 육박하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에도 5%나 되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안심하기보다는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때라는 게 경제계 공통된 인식입니다. 90일이라는 시간을 벌었지만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순조로울 거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 분쟁을 하는 이유가 사실 미래 산업 기술에 대한 패권 분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데서 사실 양국이 다 양보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대중국 보복 관세가 내년 초에 단행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협상 결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미중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 중국 시장 개방이 빨라지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미치는 충격이 클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협상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더 확산됐을 경우에 향후 이제 글로벌 경제의 하강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위해 가장 많이 거론되는 건 역시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겁니다. 하지만 수출 다변화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데 공감한다면 결국 기업들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미리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지난달 완성차 판매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대차는 지난달 완성차 판매 실적이 내수 6만 4천여 대, 수출 33만 9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판매는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지만 해외 판매는 무역 분쟁에 따른 중국 자동차 시장의 수요 감소와 신흥국의 경제 위기로 5% 줄었습니다. 기아자동차 역시 지난달 판매량은 국내와 해외 모두 24만 7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상장 9년 만에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MP그룹의 주권 상장 폐지를 의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2000년대 급성장한 MP그룹은 2008년 8월 우회 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지만 2016년에는 정우현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이 불거졌고 가맹점 상대 보복 출점과 친인척 부당 지원 등의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전국에 내리던 비는 수도권부터 점차 그쳐가고 있습니다.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여서 오늘 출근길 나오실 때에는 가방에 넣을 수 있는 작은 우산을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또 이 비에 황사가 대부분 섞여 내리면서 오후에 황사가 짙게 나타날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상층에 떠도는 황사의 일부가 남하하면서 오늘 중서부와 전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오실 때 황사용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안개가 짙게 끼면서 일부 공항에 내려졌던 특보는 조금씩 해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해와 대구, 사천공항에만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보는 오전 10시 이전에 대부분 해제되겠습니다. 출근길 내리는 비는 오전 중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전까지 동해안에는 10에서 40mm, 충청 이남 지방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과 광주, 대구 14도로 평년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무렵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내일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영하 8도, 토요일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때이른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한파에 이어 서해안에 많은 눈까지 예보돼 있습니다. 추위 대비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편의점의 과밀화와 이에 따른 편의점 가맹점주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일정한 거리 내 출점이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편의점의 출점과 폐업 등과 관련해 편의점 업계가 요청한 자율규약을 승인했습니다. 자율규약에 따르면 CU와 GS25 등 가맹점 본부는 출점 예정지 인근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 기준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을 통상 50에서 100m로 하고 있습니다. 또 가맹점주가 자신의 책임과 관계없는 이유 때문에 폐업을 할 때는 영업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서 희망 폐업을 쉽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가맹점 본부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편의점주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않기로도 했는데요. 가맹사업법은 심야 시간대인 오전 0시에서 6시 사이에 영업 강요를 금지하고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이유로 휴식을 요청할 때는 영업 강요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5대 편의점 점포 수는 2012년 24,500여 개에서 지난해에는 4만 개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네, 화요일 굿모닝 YTN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이른 새벽부터 진심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